이번 시간에는 대전에서 마스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마스 행사에서 드론 공연에 사용된 그래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스카이 엔터프라이즈라고 치시게 되면 마스 행사를 진행했던 동영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픽이 사용된 부분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행사에서 사용된 포스터인데 이 포스터에서 마스라는 글자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정리를 해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러스트레이터를 먼저 실행을 하고 여기에서 파일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면 이렇게 글자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글자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만 빼서 레이어를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여기 작은 글자들까지 나중에 다 움직였었는데 이 글자들은 움직이지 않고요. 이 위에 있는 네 글자만 움직이려고 해요. 밑에 있는 건 그냥 하나의 레이어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들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여러분들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지금은 하나의 레이어로 되어 있거든요. 얘들이 전체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의 레이어를 나중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움직이려면 얘 자체를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들, 이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레이어에 분리해 보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분리할 때는 이렇게 안에 4개가 들어있잖아요. 들어있는 얘들을 선택을 하고요. 이 그룹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 가시면 메뉴에 가시면 릴리즈 투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레이어에 지금 보시면 시퀀스와 빌드가 있는데 시퀀스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가 변했어요. 아까 여기가 그룹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레이어로 바뀌었어요. 레이어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되는 건 아니고요. 얘들을 밖으로 꺼내줘야 되거든요. 레이어를 분리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4개의 레이어를 Shift 누르고 다 선택한 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바깥으로 빼주면 레이어가 분리되잖아요. 이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게 되면 얘들을 나중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따로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밑에 있는 글자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글자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름을 입력을 해서 나중에 구분하기 쉽게끔 여기서 이름을 한번 바꾸도록 할게요. 일단 얘가 M이니까 M을 이 맨 밑으로 놔야 되겠네요. 순서가 좀 바뀌어서 M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여기도 A 그리고 여기도 S 그리고 R. 자, 여기도 순서를 좀 바꿀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 사이에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얘들을 저장을 하게 되면 얘들은 나중에 이렇게 따로따로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장을 할 때는 세이브 에즈를 하시고요.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 저장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파일 형식이 있는데 파일 형식을 보시면 AI가 있고요. 여기 뭐 다양하게 몇 가지 그 포맷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연동해서 사용을 하실 때는 확장자를 AI로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I 선택하시고 이름 주시고 저는 여기에서 마스 로그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정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장을 하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버전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애프터 이펙트나 이런 것들이 동일한 형태의 버전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굳이 밑에 있는 버전이나 이런 건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3D나 이런 걸 사용을 할 때는 버전을 하이 버전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은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2020 버전을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고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색상들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런 컬러들이 RGB 컬러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파일에 가시면 여기 도큐멘트 컬러 모드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RGB냐 이렇게 CMYK냐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RGB는 모니터 컬러고 CMYK는 잉크 컬러죠. 그래서 CMYK는 주로 이제 인쇄할 때 사용하는 컬러고, RGB 같은 경우는 이제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니터라든지 TV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때 쓰는 컬러인 거죠. 그래서 RGB 컬러가 색상이 CMYK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RGB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RGB로 변환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는 인쇄할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세팅이 CMYK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RGB 컬러를 선택을 하시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했으면 얘를 가지고 이제 애프터 이펙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가져오면 되거든요.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파일을 가져올 때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가져오시면 되겠죠. 아까 이렇게 저장한 파일이 여기 있고요. 이 파일을 제가 불러오는데, 여기에 임포트 에즈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 전체 레이어가 보존된 상태로 가져올 수 있게끔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 임포트를 진행을 하죠. 자, 이렇게 파일을 임포트 하게 되면 컴포지션 하나 나오고 여기에 소스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컴포지션 되어 있는 애를 더블 클릭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왔어요. 아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그대로 이름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레이어는 밑에 있는 애들이죠. 밑에 있는 애들은 일단 꺼놓고 얘들만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체 컴포지션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1920에 1080 사이즈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즈로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크기는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행사에서 작업을 할 때는 행사 모니터에 사용되는 크기가 있어요. 그 비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서 행사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HD 사이즈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3D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입체감 있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입체감 있는 글자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단 얘들을 3D 레이어로 변환을 해 놓고요. 그러고 나서 얘들을 나중에 3D 형태로 변환을 해서 만드는 게 좋아요. 왜냐면 3D로 처음부터 바꿔놓고 무게를 주고 만들게 되면 컴퓨터가 좀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작업할 수 있도록 일단 3D 레이어로만 변환해 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D 레이어로 글자들을 변환을 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게 지금 옆으로 돼 있잖아요. 이건 여기 뷰가 이렇게 커스텀 뷰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액티브 카메라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이제 앞에서 보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얘들을 여기서 한번, 자, 여기에 맞춰놓고 얘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회전을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전체 시간이 지금 여기 3초인데 3초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행사에서 사용된 건 조금 더 길긴 했는데 여기에서는 짧은 시간에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4개의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일단 포지션을 잡도록 할게요. P를 눌러서 포지션이 나타나게 하고요. 얘들이 시작 지점에 여기 있다가 바깥으로 퍼져야 되니까 처음에 스탑워치를 눌러서 이렇게 키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10프레임 정도 갔을 때 얘들이 바깥으로 하나씩 퍼질 수 있게끔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하나씩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랜덤하게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키를 잡아주시면 돼요.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 이런 식으로 키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잡아 놓죠. 이렇게 잡아 놓은 다음에 얘들이 확 퍼지는 거죠. 이렇게 퍼질 때 이 부분이 뒤에 이어지는 부분하고 부드럽게 연결이 되기 위해서 여기 부분에 F9를 눌러요. F9를 눌러서 이지 인아웃이 만들어지게끔 만들어 놓고 뒷부분에 가서 얘들이 회전하면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회전하면서 계속적으로 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들 하나하나가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얘들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수 있게끔, 돌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들의 키를 움직여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뷰를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서 이렇게 두 개의 뷰로 보는 거죠. 두 개의 뷰로 보게 되면 현재는 지금 한 줄에서 이렇게 얘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얘들을 약간 키가 잡혀 있는 이 뒤쪽에서 뒤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 주는 거죠. 뒤로 움직이거나 앞으로 조금씩 움직여서 얘들이 조금 더 느낌이 앞에 있을 때도 있고 약간 뒤쪽에 있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죠. 그리고 중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약간 뒤로 더 빠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앞으로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런 핸들 같은 걸 여러분들 조절을 해서 라운드가 제대로 이쁘게 나올 수 있게끔 조절을 해 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여기 중간에 있을 때 얘는 어디로 갈까요? 얘는 뒤로 좀 더 뺄까요? 이런 식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앞으로 좀 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조절을 하게 되면 얘들이 이렇게 퍼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돌죠. 이렇게. 자, 그런 뷰를 일단 다시 하나로 바꾸죠. 자, 이렇게 바꿔 놓게 되면 얘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앞에만 보고 평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이제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들 자체를 선택을 하고 Shift R을 눌러서 이렇게 회전 값이 나타나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 여기 회전축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키프레임을 설정한 다음에 로테이션 툴 있잖아요. 이 로테이션 툴을 선택을 해서 얘들을 회전시킬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들이 그냥 그대로 있고요. 얘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0프레임 갔을 때 얘가 회전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회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툴을 선택하고 보시면 여기에 축이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X, Y, Z에 대한 기본 축이 있고 이동 툴에 대한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회전에 대한 축을 X, Y, Z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지게끔 회전을 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예,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자, Shift R을 누르고요. 자,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여기 잡아주고 그 다음에 10프레임 가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죠. 다 똑같은 모양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모양은 알아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Shift R. 세 개가 다 똑같지만 않으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면 이렇게 모여 있다가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가 되고 뒤에 갔을 때 얘들이 또 회전을 하면 되겠죠. 처음 부분일 때 그대로 있다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가고 그 다음에 그대로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앞부분에 다 로테이션 값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회전 값을 추가를 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서 움직이겠죠. 그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키가 잡혀 있기 때문에 따로 키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돌리기만 하면 키가 설정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얘들이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이렇게 회전했을 때 여기서 툭 하고 걸리는 느낌 있죠. 그죠?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로테이션에 대한 게 지금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A 전체 누르고 R만 누르게 되면 로테이션에 대한 게 나오죠. 이렇게 전체가 로테이션에 대한 게 나오니까 이 중간 부분 있잖아요. 얘들이 중간에 이렇게 확 와서 회전해서 여기 서 있는 이 부분의 키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F9 이지 인아웃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게 되면 얘들이 중간에 좀 부드럽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아까는 툭 하고 여기가 끊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3D 레이어로 만들어 놓고 얘들을 평면의 오브젝트지만 이렇게 회전을 해서 입체감이 좀 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들을 이제 입체감이 있는 3D 오브젝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얘들을 다시 변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D 입체감을 적용할 때는 텍스트나 쉐입 레이어만 얘들한테 적용이 돼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얘들한테 입체감, 여기 두께 있잖아요. 두께를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얘들을 쉐입 레이어로 바꿔줘야 돼요. 아니면 텍스트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에 가시면 이렇게 Create Shape from Vector Layer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 명령은 벡터 레이어를 쉐입 레이어로 바꿔주는 명령이에요.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아웃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레이어가 그 위에 하나씩 생기고요. 밑에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은 이렇게 비활성으로 바뀌어요. 안 보이죠? 여기서 보이지 않는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다시 이 위로 올려놓고, 얘들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만 살려놓고요. 다시 보게 되면 아까 그대로 얘들이 있어요. 대신 얘들은 이제 쉐입 레이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별도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들을 이제 입체감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입체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자 3D 레이어로 변환했을 때 여기 부분이 생겼잖아요. 클래식 3D가 아니고요, 시네마 4D 3D로 바꿔야 돼요. 어도비사하고 맥슨사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가지고 애프터 이펙트하고 시네마 4D를 활용해 가지고 보다 더 폭넓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끔 제휴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렌더링 엔진이나 3D 엔진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3D를 만들 때 조금 더 빠르게 여기서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네마 4D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조금 더 힘들어 하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3D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시네마 4D를 일단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네마 4D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거는 지금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얘가 옵션이 하나가 추가가 돼 있죠. 그게 뭐냐면 지오메트리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오메트리 옵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입체감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 입체감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먼저 베벨 스타일이 있는데, 베벨 스타일은 뭐냐면 여기 글자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글자의 여기 부분에 이제 각지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일단 밑에 두께나 이런 거 먼저 적용을 하고 한번 더 볼게요. 자, 베벨 뎁스라는 게 있는데, 베벨 뎁스도 여기 두께 먼저 주고요. 익스트루전 뎁스가 있는데, 이 값은 얘 전체적으로 두께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한 50 정도 적용을 할게요. 자,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 어때요? 이 글자에 이렇게 두께가 생겼죠. 이렇게 두께가 생겼고요. 여기에 베벨 스타일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는 스타일이 없죠. 스타일이 없는데 지금 이제 3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먼저 앵글러를 먼저 선택을 할게요. 앵글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옆에 있잖아요. 이 옆에 부분이 지금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이 값이, 이 베벨 뎁스 값을 여기를 제가 넓혀 볼게요. 자, 값을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자, 이렇게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빛이 없어서 입체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라이트를 하나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를 적용을 해야지 얘들이 입체감이 살아나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라이트를 선택을 하는데, 이 라이트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서는 일단 포인트 라이트를 하나 설치를 하고, 얘는 강도를 100으로 해서 일단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빛을 설치를 하게 되면 입체감이 살아나죠. 자, 입체감이 여기 살아나고, 입체감에서 여기 부분 보시면 이렇게 빛을 받아서 여기가 반짝이고 있잖아요. 자, 요 부분이 요 베벨 뎁스예요. 그래서 얘 값을 이렇게 넓히게 되면 이 부분이 넓어져요. 그죠? 이렇게 넓어지고, 얘 값을 줄이게 되면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앵글러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직선 형태로 베벨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컨케이브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게 되면, 자,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얘 값을 좀 올려가지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진 형태로, 안쪽으로 이렇게 파인 형태의 베벨이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컨벡스를 적용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둥근 형태의 베벨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컨케이브를 적용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베벨 값은 지금 1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조금 낮추도록 할게요.
4 정도로 할까요? 자, 요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안쪽으로 이렇게 파인 느낌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얘만 적용할 게 아니고 이제 나머지도 다 적용할 건데요. 지금 전체를 보면 여기가 어때요? 좀 어두운 느낌이잖아요. 자, 얘를 뷰를 2개로 볼게요. 자, 2개로 보면 라이트가 이 앞에 있어요. 라이트가 이 앞에 있는데 얘가 전체적으로 비쳤을 때 여기가 조금 어두운 느낌이잖아요. 앞에서 비추긴 했는데 중간에 있고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트를 하나 더 설치를 하려고 해요. 포인트 라이트는 점에서 사방으로 이렇게 퍼지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라이트고, 제가 여기서 새롭게 뉴 라이트를 하나 만드는데 라이트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만들려고 해요. 자, 앰비언트 라이트는 뭐냐면 환경광이죠. 환경, 태양과 같은 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빛을 너무 세게 주면 전체가 너무 밝아지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10 정도 줄 거거든요. 자, 10 정도 적용을 하는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뭐냐면 여기 자체, 이 컴포지션 자체는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고 여기 레이어상에 나타나는데 태양과 같이 전체를 이렇게 비춰주는 거라서 빛을 너무 세게 주면 안 돼요. 이렇게 10 정도만 적용하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들이 빛이 적용이 됐고요. 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레이어에만 존재해요. 그리고 포인트 라이트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너무 어두운 것 같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조금 더 올려줄게요. 150 정도 올려볼까요? 자, 요 정도 라이트를 주니까 괜찮네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도 이렇게 베벨 값하고 지금 이렇게 익스트루드 값을 다 같은 형태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 적용을 했습니다. 다 적용을 하고 뷰를 원뷰로 해서 볼게요. 일단 내리고요. 자, 이렇게 되면 컴퓨터 사양이 좀 안 좋으면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얘들이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어때요? 빛을 받는 방향에 따라서 여기가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해요. 회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행사에서 사용을 할 때는 얘들이 전체가 더 빨리 이렇게 회전을 했었단 말이에요. 회전을 했었고, 그리고 얘들이 작아지면서 이쪽에 빛을 발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얘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키를 하나씩 잡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얘들을 널에다가 제가 묶었어요. 뉴 널 오브젝트. 그리고 널 오브젝트도 얘들하고 같이 3D 레이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를 3D 레이어로 변환을 하고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같이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4개의 오브젝트 있잖아요. 4개의 오브젝트가 널 오브젝트를 따라다닐 수 있게끔 페어런츠를 거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피킵, 페어런츠 링크에 이렇게 피킵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페어런츠를 걸죠. 자, 이렇게 페어런츠를 걸게 되면 이 널 오브젝트가 움직이게 되면 얘들이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회전값을 적용을 할 건데, 얘 회전값 R을 눌러서 키를 설정하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에 축이 Z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Z축 키 잡아놓고 끝부분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회전키를 잡으면 되는데, 처음에 여기에서 이제 10프레임 동안 얘가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부분을 한번 회전을 해 볼게요. 자, 회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회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 바퀴 돌려도 되고 아니면 뭐 조금만 돌려도 되고 그거고, 자, 회전을 해서 일단 보면 이렇게 얘가 가면서 회전을 하겠죠. 3D 레이어로 변환이 되게 되면 컴퓨터가 조금 무거워져요.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 좋아야지만 이 3D 작업할 때 조금 더 수월해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오브젝트를 제어하면 되고요. 이 널 오브젝트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회전을 하다가 이쪽으로 작아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있는 널 오브젝트를 활용을 하시면 돼요. 원래 행사하고 할 때는 뒤에 이미지하고 여기 작은 글자까지 전체적으로 다 움직였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씩 하나씩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것들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제어하는 게 훨씬 작업 속도가 더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작아지는 위치를 여기라고 제가 설정을 하고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의 크기와 위치 값이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포지션과 Shift S를 누르게 되면 두 가지가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작아질까요? 여기서부터 작아지고 여기까지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 포지션과 키를 잡아 놓고 얘들이 10프레임 동안 작아질게요. 10프레임 동안 이렇게 작아지고, 자, 이런 식으로 작아지고, 그 다음에 얘들의 위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면 얘가 돌면서 작아지면서 이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나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3D 레이어로 작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작업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 영상을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영상을 만들 때보다 좀 신경 써야 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 공연하는 사람하고 영상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공연장에서 사이즈가 얼마나 커야 되는지, 공연장에서 보여질 때 크기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크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빛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위치에 대한 것들,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제작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2D 오브젝트를 가지고 3D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